사실 ADHD가 심한 경우에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원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DHD는 그런 어떤 뇌과학적 근거가 있는 뇌 기반의 근거를 둔 그런 원인론을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부모가 잘못 키웠다든지 양육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학교 생활에서의 무슨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에서 벌어지는 이 원인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뇌의 어떤 그런 그 불균형적인 그런 도파민의 분비라든지 불균형적인 기능을 다시 균형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꼭 중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ADHD는 가장 그 원인론에 근거한 치료가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굉장히 아주 ADHD 증세가 아주 경하거나 또는 아이가 부모의 어떤 그 양육에 의해서 상당히 훈육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 과거에 그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훈육의 방침을 조금 바꿔주거나 부모에게 ADHD에 대한 교육만 잘 시켜도 아이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건은 굉장히 증상이 아주 경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훈육을 적절히 시켰을 때 아이들이 빨리 교정이 되는 경우는 약을 쓰지 않고도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70~80%의 ADHD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꼭 해야지만 아이들의 증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최선의 치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어떤 치료들을 우리가 병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이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부모들이 ADHD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계속 그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하거나 아이들을 제대로 그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부모하고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약물 이외에도 부모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요. 부모님들께 저희가 ADHD란 무엇인가,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질환입니다. 아이한테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를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치료의 일부가 되겠고요. 또 ADHD 아이들 중에는 굉장히 사회성이 미숙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기술이 부족한 것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기분이 어떨 것이다를 미리 예측하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순간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참는 훈련이라든지 그 사회 대인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사회성 기술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의 사회성 기술 훈련, 그런 것들도 병합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런 성향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한 30~40%는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 치료를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우리가 놀이치료, 심리치료죠.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그 안에서 또 사회성도 배울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